안녕하세요. 현실 변호사 홍변입니다. 먼저 이 채널에 들어와 주셔서 영상을 봐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EBS 다큐멘터리 시선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큐멘터리가 나가고 제 구독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아무튼 그것도 봐주시고 채널에도 구독도 눌러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초반에 목표는 대단했죠. 유튜브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봐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큰 욕심은 없고 지금처럼 그냥 조금씩이라도 늘면, 저는 늘면 다행이다, 쫄지만 않으면 다행이다라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 현실 변호사면 현실 변호사지, 현실 변호사 뒤에 왜 홍변을 왜 붙이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원래 초창기 계획은 이랬었습니다. 이 현실 변호사 채널이 흥하면 제가 영입하려고 한 저의 옛 동료들이 지금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만 있는 그 동료들이 있습니다. 채널은 현실 변호사고 거기에 이제 홍변도 나오고 김변도 나오고 정변도 나오고 백변도 나오고 뭐 양변도 나오고 뭐 이러실 겁니다. 제가 지금 벌써 성만 말씀드렸지만 아마 찔리시는 분들이 몇 분 있을 겁니다. 저의 동료들, 옛 동료들, 저를 생각했을 때 동료애나 전우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의 영입 리스트에 다 올라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제 채널이 흥해야 됩니다. 더 많이 커야 그러면 현실 변호사 김변이 나올 수도 있고, 현실 변호사 뭐 백변이 나올 수도 있고, 현실 변호사 뭐 양변, 정변, 뭐 고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원래 이제 그럴 의도로 현실 변호사랑 홍변까지 제가 붙인 거거든요. 아무튼 뭐 그렇다는 점. 오늘 드릴 말씀은 내가 고소를 했을 때 상대방이 불기소 처분이 되면 내가 무고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 고소와 무고, 굉장히 이거는 고소와 불기소와 무고, 이거는 항상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또 이제 그 맞고소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맞고소라고 하는 게 보통은 이제 무고죄로 고소를 하는 거를 말할 때가 많습니다. 전 옛날에도 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만약에 내가 이제 고소를 했어. 상대방이 날 무고죄로 고소했어. 나도 무고죄로 또 고소했어. 그럼 상대방이 그러가지고 또 무고죄로 고소했어. 나도 또 할 수 있고. 이 무고라는 것은 그 메비우스의 띠처럼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수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먼저 무고죄가 뭔지 알아봐야 되겠죠. 무고죄는 그 형법 156조네요. 156조. 거기에 보면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무고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상대방이 거짓말로 나에게 그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예를 들면은 그 홍변이 누구한테 돈을 빌리지도 않았는데 빌린 돈을 갚으라, 이런 그 민사소송을 냈단 말이에요. 이거는 100번 해도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사소송으로 인해서 내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기 때문에 그거는 무고죄 구성 요건에 아예 해당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고죄가 성립을 하려면 먼저 형사 고소가 들어와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형사 고소를 하거나 또 형사 처벌이 아니더라도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들 공무소 신고하는 걸 말합니다. 이제 뭐 그런 거는 뭐 대충 이제 쉬운 거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핵심적인 이 무고죄 구성 요건이라고 하는 거는 이 허위 사실입니다. 허위 사실. 진짜가 아닌 거. 가짜로. 물건을 훔치지 않았는데 제가 물건 훔친 거 봤다면서 나를 고소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때리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맞아가지고 내가 상처를 입었다고 하면서 상해죄로 고소하거나, 이랬을 때 그 허위의 사실로 신고했을 때 그럴 때 이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허위 사실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기억하는 거하고 다른 사실을 얘기하는 허위 사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오전에 뭐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내가 된장찌개를 먹었다고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 기억 속에 나는 된장찌개를 먹은 거지. 그래서 내가 김치찌개를 먹었다고 얘기하는 건 제 인식에서는 거짓말이죠. 나는 아침에 된장찌개를 먹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이제 다르게 있었던 정말 진실, 사실에 비교해서 그 진짜가 아닌 것들, 내가 오늘 아침에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내가 된장찌개를 먹었다고 얘기하는 경우에 그럴 때 정말 나는 김치찌개를 먹었으니까 내 인식과 상관없이 난 먹었어, 그것과 다른 사실을 내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도 허위 사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허위 사실이라는 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내 주관적인 생각에 내가 생각하기에 거짓말인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거짓말인 게 있고, 그래서 그 주관적인 거짓말의 경우에는 실제 사실과 부합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김치찌개를 오전에 먹었는데 내 생각엔 난 된장찌개를 먹어가지고 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생각으로 난 김치찌개를 먹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실제로 내가 먹은 건 김치찌개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건 거짓말이 아니죠. 근데 내가 내 생각으로는 난 거짓말을 했지, 난 된장찌개를 먹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한 종류의 허위사실이 이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사실에 포함되느냐,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대법원은요, 신고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고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해야 돼. 객관적인 사실에 비추어서 거짓말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말하는 게 객관적인 사실하고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정적 또는 미필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미필적이라는 거는 이제 미필적 고의,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고의는 인식과 의사를 말합니다. 인식과 의사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고의가 확정적이냐, 미필적이냐, 아니면은 인식이 있는 과실이냐, 뭐 이렇게 나눠집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사람을 주먹으로 칠 때 말이죠. 이 자식 내가 죽여버리겠어 하면서 한 대 그냥 치는 거를 뭐 확정적 고의라고 하면요. 근데 사실 이제 약간 내 이런 범죄 고의라고 하는 거는 내가 저놈의 얼굴, 저 콧대, 저기를 정확하게 주먹으로 쳐서 부러뜨리겠다 라고 하는 이런 막 엄청나게 구체적이고 엄청나게 복합적이면서 엄청나게 확정적인 이런 인식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자식 너 죽어 하면서 때리면 이게 확정적 고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식과 의사의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한 80, 90 정도가 되면 확정적 고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무죄를 주장하시는 형사 피고인들 중에서 이 고의라는 게 인식과 의사를 말한다고 하니까 나의 인식과 의사는 확정적이지 않았다. 예를 들면 내가 저놈의 콧대 저 3분의 2 위에서 3분의 2 지점을 내가 주먹에 이 두 번째 중지 손가락 요 볼록 튀어나온 대로 정확히 가격을 해서 저놈의 콧대를 풀어뜨려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그런 구체적이고 확실하고 굉장히 정확한 그런 의사를 고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그런 정도에서 내가 아침이 되면 밥을 먹고 이 정도면은 확정적인 그런 인식과 의사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 내가 오늘 밥을 하나를 한 배가를 이 젓가락으로 집어서 입에 넣는다 입에 넣는다 이것까지 하는 거를 우리가 항상 그러면서 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거는 인식과 의사가 그 정도로 확정적이지 않았다는 거지. 다시 돌아와서 그 얘기를 이어가 보면, 무고죄에서 허위의 사실은 대법원이 보기에 확정적 또는 미필적 그런 이제 인식을 말한다고 보는데, 내가 말하는 게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게 미필적으로는 인식이 됐다고 하면은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 사실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내가 고소하는 사실이 거짓말이 아니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객관적으로 벌어지지 않은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면 그것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걱정이 하나 생깁니다. 워낙 소송은 이제 거짓말 대잔치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실을 굉장히 좀 과장해서 부풀려서 얘기했을 때 그것이 무고죄로 연결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실 텐데, 기본적으로 내가 진실을 얘기한다 그러면 전혀 걱정할 게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과장의 정도가, 이게 과장이 섞여가지고 사실이 완전히 왜곡된다거나 아니면 완전히 성질이 바뀐다거나 막 이런 정도가 아니라면 사실상 걱정을 하실 건 없는 겁니다. 내 스스로 내가 허위 사실을 말한다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이 있던 사실을 말한 것이라면, 그렇다면은 상대방이 불기소 처분이 돼도 무고죄로 처벌받을 염려는 없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에 보면은 신고 사실이 일부의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허위 부분이 범죄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에 침해 우려가 있을 정도로 그 사실의 전체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방금 드린 말씀처럼 그 일부 이제 허위의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이 고소 사실을 허위로 변질시키지만 않는다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그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이제 그 고소를 하는데 아무래도 얘기하다 보면은 좀 오래된 일이라고 하면은 약간 잘못된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는 절대 그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으니까 그 정도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고소를 한 입장에서 내가 거짓말 한 게 아니라 그러면 절대로 무고죄로 처벌받을 염려는 없으니까, 만약에 이제 고소를 준비하시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무고죄가 걱정이 되신다 그러면 오늘 내용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